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저그룹 여러분. 시푸드 유저그룹의 권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유저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튜토리얼. 지난달 발표자인 올마이티님의 지목으로 이렇게 튜토리얼을 찍게 됐어요. 어떤 영상을 만들까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면서 작업에 있어서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푸드 하실 때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부터 실무에 쓸만한 팁까지 여러분들의 작업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작업하실 때 HDRI 이미지 많이 쓰시죠? 이미지만 바꾸면 이제 간편히 라이팅 할 수 있어서 많이 애용하실 텐데 HDR 이미지 특성상 이 썸네일이 보이지 않아서 이 엔바이러먼트 태그에 일일이 대체하고 확인하고 때깔 보고 또 대체하고 확인하고 때깔 보고 이게 영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를 대체해줄 플러그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만든 HDRI 링크라는 플러그인인데 쉽게 말하면 HDRI 엔바이러먼트에 HDRI 링크 태그를 달아서 이미지가 모여있는 팩과 이 둘을 연결해주는 원리예요. HDRI 링크 태그를 달고 엔바이러먼트 파일 경로를 링크 태그에 이렇게 달아주면은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스튜디오 공간부터 뭐 실내, 실외까지 다양한 팩들이 존재하니까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작업할 때 보는 이 뷰 패널에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띄워놓을 수 있어요. 바로 이 허드를 사용하는 건데 뷰포트 설정에 들어가서 허드 탭을 눌러보면 뷰 패널에 띄울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나와요. 모델링의 점, 선, 면의 개수, 현재 작동 중인 툴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 카메라를 추천해드려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투뷰나 포뷰로 작업을 할 때 이 화면이 어떤 카메라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허드를 사용하시면 현재 활성화된 카메라가 무엇인지 확인도 가능하고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카메라로 바꿀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해요. 텍스처 작업을 하실 때 이 물음표 태그 많이 보셨죠? 오브젝트에 들어간 텍스처가 지워지거나 매테리얼 태그에 매테리얼 정보가 유실됐을 때 이렇게 물음표가 떠요. 이 오브젝트 매니저 검색바에도 나오지 않아서 일일이 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한국 시푸드계의 거장이신 정성님께서 만든 JS 딜리트 블랭크 매테리얼 태그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물음표들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왔어요. 자식으로 들어간 오브젝트, 즉 하이어라키가 된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을 때 그룹을 풀어주면 잡았던 애니메이션이 다르게 나오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하이어라키가 된 오브젝트가 페런츠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죠. 위로 움직이는 건 엘리베이터지 우리가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치값이 바뀌는 건 엘리베이터고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위로는 올라가지만 우리의 포지션은 000이라는 엘리베이터 세상 속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엘리베이터 세상 속 포지션과 바깥 세상 포지션의 차이가 생기면서 애니메이션이 틀어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엔 어렵게 잡은 애니메이션을 다시 잡거나 혹은 애초에 널로 한번 묶고 그 안에 오브젝트로 키를 잡곤 했는데요. 이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바로 셋페렌츠와 언페렌츠라는 기능인데요. 셋페렌츠를 실행시키면 마우스 커서 옆에 물음표가 뜨게 돼요. 시푸드에서 커서 옆 물음표는 어떤 걸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난 이걸 뭐뭐 하고 싶어 하며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한 오브젝트 아래로 들어갔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자식을 누르고 언페렌츠를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은 그대로지만 존속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이 3등분 법칙이라고 하는 그리드를 많이 쓰시죠. 시푸드에서도 이 그리드를 넣을 수 있는데 카메라에 컴포지션 탭을 보시면 컴포지션 헬퍼스라고 해서 다양한 가이드 선들이 있어요. 만약에 켰는데도 안 보이신다면 뷰 패널에 있는 필터, 카메라가 꺼져 있지 않은지 혹은 카메라의 눈이 꺼져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단축키 많이 쓰시나요? 기본으로 등록된 단축키 외에도 내 마음대로 단축키를 등록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커맨드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은 후에 아래 쇼컷에서 내가 원하는 키를 입력하시고 아래 어사인을 누르시면 원하는 단축키로 등록이 됩니다. 단축키를 새로 등록하면 프리퍼런스 폴더에 있는 프레스 폴더에 쇼컷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 쇼크 테이블에 여러분이 등록한 단축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새로운 컴퓨터에 작업을 하실 땐 이 쇼크 테이블을 프리스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걸 지우면 기본 단축키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F1은 큐브, F2는 오테인 글로시 재질, F3은 투뷰, 물결 표시는 리셋 PSR 등 자주 쓰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설정해 놓았어요. 처음 등록하면 당연히 어색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고 작업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설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시나요? 타겟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타겟 기능도 좋지만 전 Set Active Object as Camera라는 기능도 유용하게 써요. 이 기능은 영어 그대로 오브젝트를 마치 카메라처럼 작동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뷰포트, 카메라 탭 세 번째 칸에 있는데요. 오브젝트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걸 누르고 이 기능을 누르면 마치 내가 해당 오브젝트가 된 것처럼 시점이 바뀌게 돼요. 라이트가 돼서 이 부분을 특히 밝히고 싶다, 혹은 오브젝트가 돼서 여길 바라보게 하고 싶어 할 때 쓰면 되게 편리해요. 허드를 켜놓으셨다면 카메라 허드에 해당 오브젝트의 이름이 뜨고 해제하고 싶을 땐 허드를 클릭해서 탈출해 주시면 돼요. 씬이 무거워서 애니메이션이 느리게 재생돼도 리얼타임으로 대략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하단에 프로젝트를 꾹 누르시고 위에 올 프레임을 해제해 주시면 씬 파일에 설정된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C4D 자체적으로 몇몇 프레임을 빼서 재생시킵니다. 실제 프리뷰와 타이밍은 맞아서 내가 잡은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재질과 모델링이 있다면 나만의 프리셋 폴더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오브젝트 매니저 패널 밑에를 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탭 뉴 프리셋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재질이든 모델링이든 이미지든 여기로 다 때려 넣어 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씬 파일, 렌더 세팅, 쉐이더 등 다양한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에 Add to Favorites을 해놓으면 컨텐츠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별표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널 안에서 차고차고 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붙여넣기를 하면 자꾸만 오브젝트 창 맨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설정은 프리퍼런스 창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시면 Paste New Object At이 기본적으로 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넥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붙여넣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오브젝트 다음으로 들어가는데, 선택을 푸고 붙여넣기를 하면 가장 최상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땐 클릭하고 붙여넣기, 아예 따로 구성을 하고 싶을 땐 클릭 해제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A 재질을 B 재질로 대체하고 싶을 때 Alt를 누르고 해당 재질 위에 놓으면 대체가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동할 때나 로테이션을 움직일 때 10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어트리뷰트 창에서 모드, 모델링, 퀀타이즈 탭을 보시면 무브먼트, 스케일링, 로테이션 값을 조정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바탕화면이나 폴더에 보이는 이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죠. C4D 파일 또한 이 썸네일로 씬 파일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윈도우 검색창에 명령 프로프스를 검색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지 SVR 32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썸네일 레지스터 서버가 성공했다는 창이 뜹니다. 폴더 창에 아이콘을 크게 설정하면 씬 파일을 열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에 일일이 텍스처를 넣는 방법 외에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매핑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텍스처에 있는 카메라 매핑을 이용하는 건데, 카메라 매핑은 마치 빔 프로젝터처럼 카메라의 시점으로 재질을 쏴서 오브젝트에 투영시키는 방법입니다. 매테리얼에 컬러 채널로 사진을 불러오고 그 재질을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적용시킨 후 프로젝션에서 카메라 매핑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질을 오브젝트 위로 투영시킬 카메라를 만들어주고 텍스처에 방금 만든 카메라를 넣고 사진의 비율대로 설정해주면 끝이에요. 일일이 모델링하고 텍스처하는 것보다 작업적으로 효율이 좋아서 주로 하늘이나 산, 건물 등 원경 같은 걸 표현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지를 토대로 만드는 거라서 카메라 액션에 한계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거나 로테이션이 과하면 이렇게 늘어진 면이 들통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4가지 팁들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소 시시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한 것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14가지 중에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이룬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튜토리얼을 찍어봤는데 사실 올해부터 영상을 조금씩 찍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서 앞으로 더 자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C4D 유저 그룹과 릴레이 튜토리얼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영상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저는 권호은이었습니다.